이평 남짓한 밀폐된 방. 희미한 조명 아래 베드에 누운 남자와 그 위로 몸을 숙인 여자. 뜨거운 왁스가 식어가고 두 사람의 거리는 10cm. 그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움켜쥔다. 선생님도 떨고 계시네요. 저도 무서워요. 이런 거 처음이라서.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오는 뜨거운 숨결. 어디에선가 땀방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진다. 시간이 멈춘다. 넘지 말아야 할 선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동자 속 흔들리는 자신을 본다. 공포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다. 3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은 어린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갔고, 저는 텅 빈 통장과 지독한 대인 기피증만 떠안았습니다. 25세 시집와서 40이 넘도록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력도 없고 학벌도 보잘것없는 여자가 중학생 딸아이를 먹여 살리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군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던 그 급박한 시간, 직업을 고를 여유도 없이 부랴부랴 찾아간 집 앞 미용학원에서 제게 주어진 선택지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왁싱 수업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왁싱 자격증을 땄습니다. 뜨거운 왁스로 털을 뽑아내는 제모 기술. 처음 실습할 때는 손이 너무 떨려서 왁스를 제대로 바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제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었고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딴 자격증은 장롱 속 유물이 될 뻔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경력 없는 40 넘은 여자를 받아주는 샵은 없었으니까요. 그때 학원에서 저를 눈여겨보시던 원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공무원 신랑이 갑자기 지방 발령을 받아 내려가야 하는데 단골도 많고 자리 잡힌 샵이니 권리금은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하셨죠. 원장님은 남성 손님이 여성보다 털이 굵고 많아서 오히려 초보한테는 더 쉽다고 했습니다. 실수가 덜 티나고 만족도도 높다고요. 마치 구세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수받은 그곳은 남성 전용 왁싱샵이었습니다. 남자의 다리털, 가슴털, 그리고 더 은밀한 부위의 제모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죠. 남자라는 존재 자체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던 제게 남자의 몸에 뜨거운 왁스를 바르고 그 털을 직접 뽑아내야 한다는 현실은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라텍스 장갑을 끼고도 남자의 체온이 제 손끝을 태우는 것 같았고 왁스를 바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트립을 떼어낼 때 나는 소리, 남자들의 신음, 그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학원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전장에 나가는 심정으로 베드를 소독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니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지옥 같은 일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묵직한 문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안색이 창백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예약 명단을 확인하니 박민석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는 대기실 소파 끝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무릎 위에 놓인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고 있었지만 그 역시 떨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건네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 때 저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됐다는 말, 그것도 꽤 큰 것이 발견됐다는 통보는 제 7년의 평화를 단번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정밀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무덤덤한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이혼 후 홀로 딸아이를 미국 유학 보내고 독신처럼 살아온 지 7년째였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기계처럼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지도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등산을 하거나 집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딸아이와는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독하지만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제게 고독사라는 지독히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이 좁은 아파트에서 혼자 쓰러져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될 것입니다. 딸아이는 바다 건너에 있고 연락할 친구도 없으며 회사 사람들도 주말 동안 제 부재를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죽음 자체보다 그렇게 쓸쓸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무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전 하복부 털을 미리 정리하면 위생상 도움이 된다고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검사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뜻이었죠. 저는 집에 와서 혼자 면도를 시도해봤지만 떨리는 손으로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검사 후 봉합 부위 관리를 생각하니 전문적으로 제모를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48배 나이에 왁싱샵을 찾는다는 게 죽기보다 수치스러웠지만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최소한 위생만큼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남성 전용 왁싱샵을 예약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를 때조차 손이 떨렸습니다. 샵에 도착해 좁은 복도를 지나 안내받은 방은 숨이 막힐 듯 작았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베드 하나와 작은 선반, 그리고 희미한 조명만이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왁싱사는 제 당혹감보다 더 큰 불안감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저 역시 긴장으로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베드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곧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룸의 문이 닫히고 조명을 낮추자 공기가 끈적하게 변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작은 방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라텍스 장갑을 끼고 왁스 워머의 온도를 확인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에 누웠을 때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도 견뎌내야 합니다. 왁스를 주걱으로 떠서 그의 살결 위에 올리는 순간 제 손끝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라텍스 장갑 너머로 남자의 단단한 근육과 고동치는 혈관의 떨림이 제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남자의 체온이 훅 끼쳐왔습니다. 뜨겁고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왁스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트립을 붙이고 피부에 텐션을 주기 위해 한 손으로 그의 피부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그 순간 그가 거친 숨을 내뱉으며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뜨거운 그의 손이 제 차가운 손목을 감쌌습니다. 저는 움찔했지만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과 그의 거리는 고작 10cm. 왁스는 점점 굳어가며 그의 살결을 조여왔고 저는 그만 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 흔들리는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듯, 아니 어쩌면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시술일 뿐이고 저는 전문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2평의 방 안에서 그 선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저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땀방울 하나가 툭 하고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비명 같은 신음을 삼키며 그와 시선을 고정한 채 멈춰 섰습니다. 공포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제 하복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손에 쥔 스트립은 이미 완전히 굳어 있었고 저는 굳어버린 왁스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멈춰버리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생살이 뜯겨나가는 고통보다 저를 미치게 한 건 제 위로 드리워진 그녀의 그림자였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서 그녀의 윤곽만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텐션을 주기 위해 제 피부를 팽팽하게 당길 때마다 그녀의 가느다란 숨결이 제 그곳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오는 그 숨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왁스 스트립을 떼어내기 직전 그 찰나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피부 위에서 잠시 멈췄고 좁은 방 안에 산소가 희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대로 그녀가 제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으로 터질 듯한 심장을 견뎌냈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타인의 온기였습니다. 수치스러움에 눈을 감았지만 오히려 감각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녀의 장갑 위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 그녀의 손가락이 제 맥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도 떨고 계시네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아프게 해드릴까봐요. 그 수줍은 고백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기도 전에 이 밀폐된 공간에서 각자의 고독을 먼저 들켜버린 겁니다. 그 순간 묘하게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녀도 떨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낯선 상황에 어색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다시 왁스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부드럽게 저를 다루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길에서 연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동질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 입은 사람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 말입니다. 시술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선생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잠시 멈칫했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안도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 만남이 끝나는 게 아쉬웠던 걸까요? 시술이 끝나고 옷을 입으며 저는 제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서둘러 적은 감사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명함을 받아드는 손이 여전히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샵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민석 씨가 떠난 자리, 제 손바닥 위에는 그가 남긴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정갈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다는 말, 다음 예약도 꼭 저에게 하고 싶다는 말.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며 저는 이혼 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다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가슴 어딘가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가슴에 꽉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조직 검사 결과는 단순 양성 종양이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살아있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그 공포의 시간을 견뎠다는 그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 씨는 저희 샵의 진짜 단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베드 위가 아니라 샵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저를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어느새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왁싱 도구가 아니라
따뜻한 커피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습니다. 이혼의 아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고단함, 그리고 남겨진 여생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그 상처들을 왁싱하듯 매끄럽게 걷어내며 그 자리에 도단한 세 살을 함께 보듬었습니다. 아픈 이야기를 할 때면 그는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그 따뜻한 손길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이평 남짓한 그 좁고 숨막히던 방에서 시작된 우연이 제 인생 최고의 필연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떨렸던 그 순간이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자가 무섭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사람과 함께할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딸아이에게도 이제 곧 소개할 생각입니다. 엄마도 다시 웃을 수 있다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수치스럽고 두려운 순간에 마주한 인연이 인생의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2평짜리 좁은 방이 지수 씨와 민석 씨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되어 주었네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사연처럼 예기치 못한 곳에서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사연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